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6.25 동란 3년 동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휴전 직전에 화천 수력발전소를 지키기 위한 전투는 치열한 것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많은 적의 공세에 수적은 우리의 아군과 부족한 장비로서 끝까지 싸워 이겨 수력발전소를 지킬 수 있었던 산 증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증인 김한준 씨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훈장을 다시고 오시니 참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건강도 좋으셨죠? 예. 이 6월이 되면은 마음에 느끼시는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6.25가 있기 때문에 6월이고 네. 또 벌써 휴전이 되어가지고 30여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네. 그때 당시 저하고 같이 싸워서 사난 전우들이 새삼 생각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죠. 예.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는데요. 방송으로는 저도 목이 메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것이 아마 6월에 예. 우리들이 갖는 공통된 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25 동란 때 전투에 많이 참전하셨겠는데 어떤 전투 등에 참전을 하셨습니까? 예, 6.25 전투라고 하면은 처음에 6.25 사변이 발발 후에 네. 예, 근데 그해 6월 30일 날 지금 개포동 부근 뚝섬 전투에 참여를 했고 서울 남쪽군요. 예. 그 후에 이제 북진하면서는 평안북도 연평까지 갈 수 있었었고요. 그랬었습니까? 예. 2.14 후퇴에서는 참 영월을 종점으로 해서 네. 다시 이제 참 치열한 전투를 겪으면서 이렇게 쭉 뭐 휴전 되더라까지 저는 일선에서만 살았습니다. 휴전하는 그날까지 예, 그날까지 전투한 거죠. 그 수로 말하면 뭐 여러 전투니까 일일이 세지 못하죠. 예, 일일이 뭐 셀 수야 없지만은 아직도 기억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살아나오는. 그 기억이 생생하신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어느 전투였습니까? 뭐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했다고 보면은 53년 네. 6월 24일 날 네. 투입됐던 네. 백석산 좌측의 938고지 탈환 작전. 아하. 여기에 의해서 그해 7월 18일 날 네. 중부전선 화천 북방 425고지 전투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425고지 전투. 그 425고지는 어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425고지 그 작전 지도를 가져오셨죠? 예. 조금 보여주십시오. 화천은 어디쯤 예, 있습니까? 화천은 지금 화천 이 후방에 여기 지금 예. 댐이 있는 거고요. 네. 425고지는 지금 이겁니다. 아.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 금화군 원남면. 네.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철원군 원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425고지의 지형적인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지형적인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 보급 중심로가 되어가지고 네. 이 후방에서 이 도로가 양쪽에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제일 중점 공격을 해온 것이 이 425고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예. 군사적으로 어떻게 중요할까요? 군사적으로는 지금 이게 뚫림으로 해서 화천 댐이 적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양쪽 좌우에 있는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우리 병력이 자동적으로 이게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럼 저 고지가 화천 발전소와 직접 관계됩니다. 아주 관계가 되죠. 저거를 놓치면은 이걸 놓치면은 화천 댐을 내줘야 하죠. 아하. 저걸 지키셨길래 오늘날도 화천 발전소가 예.
좀 앞으로도 저 거시 가면은 여기 낚시라도 좀 가보고 싶습니다만은 못 갑니다 지금. 그러셨겠죠. 예. 그 425고지에 투입된 것은 며칠 날이었습니까? 425고지에 투입된 것이 1953년 7월 18일 날 7월 야간이에요. 18일. 예. 가만 그러면 7월 27일에 휴전이 됐으니까 휴전 아흐레 전이군요. 예, 18일부터 이제 휴전 후에 이제 저 철수를 해가지고 네. 내려온 지점이 바로 425고지입니다. 당시에 김 선생님 계급과 소속은 어디였어요? 예, 저는 7사단 8년대 제1대대 제1중대장으로서 대위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대위로서 중대장이시군요. 네, 중대장이었습니다. 그 전투를 어떻게 계속하셨는지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예.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425고지에 투입된 것이 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8일. 7월 18일 날이었고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밤. 예, 네. 저는 이제 소대장을 이끌고 주간에 18일 날 오후에 이제 지형정찰 겸해서 올라가서 이제 진지에 대기하고 있었고 네. 주 병력은 부중대장, 지금 부중대장이고 옛날에는 이제 부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네. 이분이 이제 인솔하고 10시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이미 김대희는 먼저 예, 올라가서 저는 먼저 올라가 있죠 이제 전방은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부대 교대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냥 아군이 확보하고 있는 진지를 이제 부대 교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적이 공격을 해왔어요. 적이 공격을 해와서 이제 교대원 측에 입각해가지고 전투에 임했고. 네. 우리가 이제 장명을 받고 가기는 19일 날 오전 5시까지 교대 완료하라는 장명을 받았습니다만은 교대 기간에 조금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조금 시간이 연장됐었죠. 그 전투 상황은 얼마나 계속됐습니까? 전투 상황은 그러니까 저 18일 날 들어가면서 저거고 교전을 했고 19일 날 낮에 이제부터 21일 날 오전까지 네. 3일간 계속된 전투였습니다. 계속해서 예. 3일 동안. 예. 처음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접전이 어떻게 시작이 예, 처음에 이제 투입되면서 저기 이제 교전을 공격을 감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 네. 병력이 이제 피교대 부대하고 이계중대 병력 가지고서는 점을 막았고, 그다음에 이제 피교대 부대를 철수한 후에는 이제 우리 중대가 이제 일계중대 가지고 그걸 막게 됐었는데, 그 대원들이 네. 처음에 투입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방 상황도 지형도 잘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있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사기가 저하됐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이제 화력 배치를 이제 제 마음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화력 배치를 이제 화력망을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기 양형을 어떻게 사기 항향을 시키기 위해서 네. 저게 이게 425고지 바로 앞에 200야드 직거리 200야드 되는 고지에 적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육안으로 볼 수 예, 있는 육안으로 거죠. 충분히 보고 200야드면 뭐 200야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도저히 거기다가 붙여놓고는 방어하기가 힘이 들다. 그 이렇게 생각이 200야드 앞에 돼가지고. 있는 고지는 무슨 고지라고 그러시죠? 425고지 바로 앞에 빵고지입니다. 무명고지예요. 무명고지. 무명고지인데 적 중에 있었습니까? 이 적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사기를 올리는 방향은 그 화망을 구성해가지고 저기 그 빵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사면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기관총 일체가 이제 사격해가지고서는 사살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하. 이 중복을 타고 나와요. 중복을 타고 나오는데 소총수들이 그저 200야드니까 바방 하고 쏘면은 그대로 쓰러지면은 그렇죠. 대글대글 굴러내려간다 이 말이야. 아하. 그러니까 또 죽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삽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팔이 하나 탁 때려잡고도 이게 아이고 증상해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서 환성을 올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죽었다에 이제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그 적군은 괴뢰군입니까? 중공구입니다. 중공군. 예. 네. 그때 그 사기를 올리시면서 네. 그 또 죽었다 하면서 이제 적군을 이렇게 사살하시면서 그 425고지 위에서 중대장이 하신 말이 있는데요. 예.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이제 벌써 그저 30여 년이 지나서 아하.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억이 안 나서 예.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그리고 얘기하셨죠. 예, 무엇인가 그저 좀 사기를 악양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는 있습니다만 내가 뭔 얘기를 했는가는 아직 전혀 기억이 안 모르세요. 납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이런 자료가 있는데 예. 잠깐 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예, 예. 한번 보시죠. 예. 네. 다행히 나는 육남 삼녀의 장남이다. 내가 전사하더라도 동생들이 부모님을 잘 모실 것이다. 내 임무는 귀관들을 성심껏 보호하고 조국을 지키고 깨끗이 산화하는 일이다. 김한준 중대장은 비상한 각오를 부하들에게 역설했다. 그의 이런 각오가 전 중대 이심 맞습니다. 그런 전심으로 말씀 전해져 해주세요. 맞아요? 뭐 그 저야 그 육남 삼녀 장남이라는 소리는 그저 두고 쓰다시피 했으니까 항시 제 염두에서는 어느 때 제가 죽더라도 동생이 이 장남 노릇을 해줄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서 싸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부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부하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중대장이 죽지 않는 한, 중대장이 만약에 죽더라도 그 사람들이 중대장을 대신해서 예, 끝까지 이 사수할 것을 다 각오하고 예, 전투에 임해줬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시더니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예, 아마 이러한 그 눈물의 기억은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못할 그러한 비극의 역전이었는데요. 그래도 용케 싸우셨고 또 그러셨기에 화천댐이 아직도 건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전투를 어떻게 계속해 나가셨습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를 올려놓고서 예, 대대장한테 저 앞에 고지를 붙여놓고서는 이 425지 사수하기가 아주 힘이 드니까 저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하고서는 공격을 자진해서 하겠다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무명고지에 대한 예, 무명고지에 대한 공격 요청을 했더니 예, 대대장이 이제 연대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네. 연대장이 이제 그 병력의 손실을 막기 위한 이제 그 휴전 회담이 이제 그 며칠 안 남은 것을 우리는 몰랐지만은 사국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현 전선 방어라는 이런 예, 공격을 제지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19일 날 다시 저희 적으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죠. 다시 예. 무명고지 무명고지를 이제 이제 있는 그, 적군으로부터. 예, 적군으로부터 그 배면에서 이제 그 기어 올라오는 거죠. 네. 그 어떻게 그 무명고지를 결국은 탈환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밤새 거기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예, 425고지를 이제 내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지켜가지고서는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네. 예, 탄약 보급이 되면서 네. 예, 일개 분대를 가지고서 무명고지를 이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하. 예, 분대병력으로. 예, 분대병력으로 그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예, 참 치열한 전투였죠. 예, 거기에서 참 최종적으로 우리 세 사람이 그 무명고지를 확보를 했고 네. 예, 분대장이 최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네. 적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지고 네.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수류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참 장렬한 전사를 했어요.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서 안 가시죠? 바로 이 사람이 독신이었습니다. 그 분대장이. 예. 그러고 나라를 지켰군요. 참 나라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런 그래서 그 병사들이 전투에서 우리 이 병사 분대장하고 또 한 사람하고 전사를 하고 네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네. 이 부상 당한 사람 자체도 후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전우들을 여기다 남겨놓고 내가 부상당했다고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명령으로 후성을 시키고 전사한 전우들은 참 당가로서 그 사체를 후방으로 후송시키고 예, 이랬죠. 그때 그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죠.
그것이 우리의 나라를 지킨 힘의 아마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전투가 많이 계속이 됐겠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19일 날 이제 그렇게 당하고 20일 날 이제 아침에 그 일개 분대 가지고 탈환을 한 거예요. 네. 탈환을 해가지고 공병 일개 분대 지원을 받고 사체만 이제 옆에서 이제 그 교통에서 한병호에서 훈련내는데 각 소대에서 일개 분대 병력씩 지원을 받아가지고서는 시체만 이렇게 훈련했어요. 저게 시체지요. 네. 저게 시체만 훈련내고 3소대를 이제 참 전방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진지에다가 배치하고 나가서 이제 진지 공사를 하고 이 진지 공사까지 다 하고서는 이제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치열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이 후방에서 와야 할 탄약이었어요. 그렇죠. 예. 탄약이었었는데 20일 날 오후가 되더라까지 탄약 보급이 없어요. 아, 그래서 탄약을 요청하다 못해서 우리 3중대가 이제 지원중대로서 예비중대로서 이제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기관총 실탄 9박스를 빌려왔습니다. 9박스를 빌려오고 전방 전처소대는 저그 사체로부터 저기 가지고 올라왔던 수류탄을 전부 수거했어요. 아, 전부 수거해가지고 싸놓고서는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저기 수류탄을 역이용한 거죠. 현지 조달이군요. 예, 현지 조달이죠. 역이용해가지고 한 것이 이제 20일 날 저녁에 네. 다시 또 이제 대대적인 이제 그 공격을 감행해 왔어요. 네. 아, 그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대처보단도 이 전투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탄약이 보급이 안 돼서 부족했기 때문에 기관총 실탄 9박스 2250발이라고 하면은 그거 불과 한 이제 2, 3분 총 하나 기관총 하나 가지고 2, 3분 사격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실탄을 전략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그 확이라는 것이 백병전이죠. 네. 작금을 해가지고 전방 전초소대는 이미 철수해가지고 들어오고 우일선 중대에서 이제 우리 이중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중대장이 거기서 현재에서 전사했습니다. 아. 전사하고 자일선에 이제 우리 이제 3대대가 이렇게 배치됐었는데 이 병력이 이제 거기가 뚫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25고지는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고립 상태에 있어가지고 부상자마자 후송을 못하는 거예요. 네. 부상자마자 후송 못하고 이제 20일 날 저녁이는 이제 아주 치열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탄약하고 좀 조명을 밝혀줄 수 있는 조명 탄약가 제일 필요했어요. 우선 깜깜한 야간 전투기 때문에 탄약이 없으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족한 실탄을 쏘아요. 그러면 수류탄을 조명탄을 발사해가지고 탁 이 조명이 들어왔을 적에 보면은 적은 중공군은 5인조, 6인조 해가지고 전방부대, 공격부대가 수류탄만 들고 그 뒤에 따발총을 든 독전부대가 딸고 이렇게 해서 공격에 들어오는데 조명이 들어오면은 수류탄 한 발 가지고 5, 6명씩이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을 새워서 참 그 백병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 화면이 바로 그런 장면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저 화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이 백병전 저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한 것이 제가 이제 그 6.25 동란을 통해서 그 휴전되더라까지 중대장으로서 작금을 하고 저거고 대략한 것이 중공군이죠. 바로 저 전투입니다. 네. 그 아주 치열한 전투. 그때 중대장이 카빙 총에다가 작금을 했었다면서요? 카빙 총에다가 작금을 하고 그 카빙 총 작금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도 뭐, 없으니까. 적을 쏘다 찌르자는 거죠. 그저 올라온 적을 찌르고 그저 틀리면 붙잡고서는 1대1이라도 하자는 거죠. 죽음을 같이 있게 죽자. 내가 죽되 헛되이 죽지 말자는 것이 백병전을 전개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끝내 425고지를 사수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425고지를 이제 그 사수를 했는데 끝내 사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전황은 20일 날 저녁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날이 밝자마자 이 보급로를 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급로를 드는데
우리 이제 그 연대장이 그 중대장한테 특별히 가지고 있으라는 병력이 이제 특공대 1개분대를 편성해 가지고 있으라는 이런 전술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특공대 1개분대를 가지고 후방 보급로 특이한 이제 그 후방 공격을 시켰어요. 네. 후방 공격을 시킨 것이 1개분대가 가서 사살을 4명 하고 포로를 12명 했습니다. 어. 1개분대 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병력은 9사람인데 그렇죠. 포로를 12명 하니까 하나씩 잡고도 3사람이 못 이래요. 밑에서 사람 더 보내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렇지만 그 사람 더 보내줄 사람은 없었고 네. 그 포위를 하고서는 포위망을 트는 즉시 이제 그 뒤에서 우리 탄약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죠. 아. 탄약 보급 부대가 이제 쭉 그때만 해도 이제 노무자들이 이제 짊어지다가 이전까지 이런 전투에 있었는데 탄약 보급이 돼가지고 탄약 보급을 받고 나서 이제 저 자일선 중대에서 측사가 이렇게 적으로부터 측사가 들어와요. 거기 뚫린 지역에서. 네. 그걸 이제 우리 예비대대로 있던 저 2대대 육중대장 굉장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송세영이 이 사람이 전투 지휘를 해가지고 이제 측방을 3대대 지역을 역습을 하고 네. 역습을 그놈 감행하면서 저는 이제 다시 그 전방고지를 이제 그냥 네. 네. 역습을 해가지고. 그리고 425고지의 전투의 전과에 대해서 어떻게? 네, 전과라고 이제 그 총 종합 전과를 보면은 적 사살이 950명이었습니다. 생포가 부대장을 포함해서 38명이었었고요. 네. 부대장도 네, 저게 저 중공군 부대장이 포로를 왔어요. 포로를 제가 했어요. 네. 해가지고서는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하는 거에는 군대 생활 10년 했다고 돼요. 네. 국부군 생활을 4년 하고 중공군 생활 6년 했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425고지의 전투에서 승리에 이끄신 마지막의 증인이신데 그 425고지를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우리 측에 유리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측에 유리한 점은 화력 발전소를 갖다 화천 댐을 네. 지금 확보하고 있고 네. 또 그때 휴전 직전에 한 채의 땅이라도 저에게 양보 않겠다는 이 정신으로서 그런 걸 확보했기 때문에 그 425고지 그 앞에 무명고지 그 앞에 지금 철책이 쳐 있습니다. 그 앞에. 예. 그래서 지금 철책 이남에 들어 있어요. 저 가보셨습니까? 예. 작년 11월 말일경에 지금 전방 순회를 한번 하면서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425고지 올라가셨어요? 425고지까지는 못 올라가고 GOP까지만 갔습니다. 그 뒤에 있는 GOP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감개무량한지 말이요. 이것이 우리가 2km씩 그때 철수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게 그저 철책 안에 완충지대에 들어가 있지 않냐 하고서는 걱정을 하고 올라가 봤더니 악의 이남에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다시 거기서 참 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도가 바뀐 거죠.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참 눈물 지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간 전우들에 대한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그 전투 이겼을 때 그때 그 사기 또 우리 병사들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때 참 사기라고 하면은 정신력 하나로서 싸웠고 장비 면에서는 지금 현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열세한 장비였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 병사들이 연령이나 이 학력이 높은 이런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었고, 연령층으로서도 상당히 30대가 넘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적이 정신력으로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서 그 전투에 임해가지고 끝까지 부상을 당하고도 그 동료를 버리고 나는 후방에 가지 않겠다는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 제가 이 425고지를 다시 그대로 확보하고 방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지금에 와서 이런 참 먼저 간 전우들에 대한 미안하지만 제가 이런 영광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신 참 말이 글자는 두 자지만요. 그 정신이 기가 막힌 거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 나라를 지키는 일념이 뭐냐면은
그 살겠다는 전투를 하면은 저 지키지 못합니다. 예, 죽음을 각오한 하. 헛되이 죽지 않겠다는 이런 정신으로서 싸웠기 때문에 예,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했지. 살라고 전투를 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진적의 그 6.25 때 아마 이 한두무의 죄로 변했을는지도 모르죠. 진지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가장 그 진지에서 필요했던 거, 병사들이 가장 필요했다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가장 필요했다고 느낀 것이 탄약하고. 네, 탄약. 탄약이 왜 우리 저 어려웠냐 하면은 우리가 저 3군단 소속인데 2군단에 지원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3군단 양구까지 가서 그놈을 실어다가 보급을 해야 하는 이런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탄약이 제일 보급이 어려웠었고 네. 둘째로는 이 전투를 하다가 보면은 밥을 한때 두때 뭐 하루 이틀 굶는 것은 보통입니다. 밥이 못 들으니까 굶어야 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주먹밥이 올라옵니다. 네. 예? 주먹밥이 올라오고 부식이라고 올라오면은 그냥 임시 조치로 어떻게 만드는 부식이 올라오면은 고기 같은 건 밑에 삶아지지도 않고 옆에 시체가 더글더글합니다. 아. 시체가 꽉 차 있는데 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찢어보면은 속에 그저 뻘겋게 익지 않아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이걸 보고서는 시체 옆에 놓고서는 못 먹는 병사들도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못 먹는 그저 병사가 있는가 하면은 배가 엄청 고프니까 그 시체 뜯어먹는 복잡고 고기 뜯어먹는 먹는 거지. 아하. 제일 필요했던 것이 탄약하고 그 보급. 보급. 네. 그러나 탄약도 부족했고 보급도 어려웠지만 네. 나라를 지키던 마음은 간절했군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일보도 후퇴 않고 그 한 채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고 사수하겠다는 이런 그렇죠. 좀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 거기에는 삶이 있고 거기에는 패배가 있고 승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운명의 기름길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이 오늘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신 인생은 무엇이고 세상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세상은 나라가 있고 내가 있지. 물론. 예? 내가 있고 나라가 없는 이런 세상은 살 수 없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또 아래요. 자꾸 악수하고 싶군요.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훈장을 타셨나요? 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이 훈장을 받아가지고 타고 이거 폐용하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참 950명을 사살하고 그 진지를 지키면서 저희 동료 전사들이 8사람이 갔습니다. 8사람은 이제 희생이 됐어요. 부상자는 한 40여 명이 났고 해서 전사자 비율로 본다면은 한 118대 1 정도의 이렇게 비율이 118대 1. 110 한 10여 대 1 비율로 이렇게 해서 아주 참 대승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그 뭐예요 상부에서 전투를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훈장을 받기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물론이겠죠. 근데 그 상부에서 참 인정을 받으시는 훈장이 뭐죠? 이것이 이제 그 군의로서는 이제 그 최고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태국무공 훈장입니다. 태국무공 훈장. 우리나라의 태국무공 훈장 받으신 분이 예, 우리나라의 태국무공 훈장 받은 사람이 한 160여 개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장군들이 대부분이고 수훈 당시 영광급이야로 해서는 6.25 당시 지금 생존자가 5사람이 있습니다. 훈장 받으신 분 중에서. 훈장 받아가지고 지금 생존한 사람이 5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앉아서 그 당시 4.25 고지 그 전투 생각하시면 누가 제일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누가 제일 생각나냐 하면은 먼저 간 분대장 2사람 수류탄에 수탄에 산화한 사람. 여하튼 고지를 사수하고 적을 죽이고 나도 죽고 아까도 참 그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독신이었어요. 의외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는 저 여수에 가서 살고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저 어머니를 아마 그 사람이 그 누나가 모시고 있고 자기는 그 군사민이 전투에 투입이 돼서
참 장렬하게 이렇게 산화를 했고, 지금 제가 그 마음적으로라도 언젠가는 그 유적이라도 만났으면 이런 그 분대장의 이름이 뭐죠?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김영수고 계급은? 계급은 그때 당시 이제 그 2등 중사니까 지금 상병이 되는가요?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또 정읍 출신 하나 또 안태선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여기 올라오는 기회 있으면 군인 묘지에 참배해서 또 영영한테 이러도 하고 그러고 합니다. 그 당시 이 김한준 중대장이 치열한 전투에 참 역전의 용사로서 마지막에 생명을 걸고 싸우던 그 현장을 목격한 한 증인이 여기가 있습니다. 잠시 정혜실 아나운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김한식 씨께서 나와 계신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425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선생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일대대 본부중대장으로서 대대 관직소에 있었습니다. 당시 계급은 무슨 계급이었습니까?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전만 관측소에 계셨으면은 그 치열한 전투를 처음부터 다 보셨을 텐데요.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통신망이 다 두절됐다고 들었어요. 신망이 다 두절되고 포위돼 있었습니다. 적들에게 우리 병력이 다 포위돼 포위돼 있었군요. 있고, 네, 이중대장은 그 당시 전사였습니다. 병력은 그 적과 비교해 볼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병력을 본다 하면 지가 지금 일개 중대에다가 이 일중대장한테 온 병력이 일개 연대 병력이라고 보고, 시방 이중대에 아마 붙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일개 대대 병력이 투입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김 중대장님이 그 싸우는 모습도 다 보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좀 전해주시죠. 무전이 이 통신은 전부 다 분리되기 때문에 무전으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무전으로 와고 대장님 바꿔도 김한식 중위보고 바꾸라 합니다. 그래서 지가 그걸 바꿔보니 지가 볼 때는 아마도 시험 이 양반이 부사형 당했지 않냐. 소리는 뭐 곧 주간 소리가 나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나 죽겠으니 빨리빨리 하여간 식탐 보내라. 식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싸울 때 보내라고 그래. 이 양반이 부상 당했지 않냐 하겠더니 부상 안 당하고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을 각오로 싸우셨기 때문에 부상도 안 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은 전만 관측소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총으로 적과 대결하지 못해서 무척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전투라는 게 괴상한 거죠. 예. 어렵고도 참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는 말입니다. 다 바치고 있더라도 이기고 나면은 이 승리의 쾌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425 고치는 승리의 쾌감을 김대희께서 차지하셨군요. 예. 참 훌륭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에 그 부하 교육을 잘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부하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부하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것보다도, 저는 그 중대에서 제일 오래 전투를 계속했어요. 제가 일중대장으로 51년 11월 1일자로 일중대장 부임해가지고 휴전 후까지 그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병력을 제가 제일 많이 통솔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저는 무엇보다도 명령보다도 제가 설선에서 앞서가는 것이겠습니다. 설선이 중요했군요. 설선이 중요했고, 뒤에 앉아서 너 가거라 하고서는 있는 것보다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런 평상시 교육이 거기에 이제 진여를 했다고 이렇게 볼까요? 그 425 고지 전투를 승리에 이끄신 것은 참 김대위의 그 탁월하신 지휘 능력과 또 부하를 사랑하는 솔선수범의 정신이 바로 그 전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전에는 어떤 전투에 참전하셨습니까? 425고지 전투에 바로 앞서서 네. 양구 북방 그 백석산 좌측에 있는 938고지 탈환작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6월 24일 날 저녁에 시작됐던 이런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이게 대대 병력이 방어에 실패한 지역을 이게 중대 가지고 역습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중대 장교가 좀 부족한 상태, 두 사람이 공석이었었고 소총 소대장 세 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보니까 한 2km 이상 등선상으로 진격해 가면서 중공군
포로 3명도 하고 한 11명 사살도 하고 해가지고 938 고치까지 도달. 이건 이제 확인이죠. 그렇죠. 938 고치까지 도달해서 오후에 그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오후 이제 그 3시경 돼가지고 이 고치 공격을 하는데 자 앞에서 쓰러지면 뒷사람이 밀고 뒷사람이 또 쓰러지면 앞에서 뒷사람이 또 밀고 해가지고서는 그 고치 정상을 오르내리기를 4번 했습니다. 이게 그 중공군이 견디다 못하니까 뒤에 나가 있다가서는 우리가 딱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그 독전대하고 같이 또 미는 거요. 밀렸다 그 5번, 4번을 하고서는 중복을 그대로 확보한 채 예비를 대고 교대를 했습니다. 938 고지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이제 저희 중대에서는 실패를 했고, 예, 단 이제 그 저하고 이제 임무 교대를 한 그 부대에서 그 다시 재탈환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저하고 이제 소대장 2사람이 부상당해가고 소대장 마지막 남아있던 소대장마저 전사하고. 그러고서 이제 장교라고는 중대 장교라고는 저 하나밖에 중대장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데 병력은 다 병력은 다 소모되고 이미 남아 있는 병력 25명밖에 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때 이 치열한 전투 병력 잃은 거 이걸 거시갈지기는 그 교대하고 내려와 가지고 병력 파악하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그 실패를 하다니 이 실패가 물론 성공의 근원은 됩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제 심정이 어느 한쪽 숙에 가서 여긴 대고 땅 긋고서는 자살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참 대단했죠. 왜? 내가 그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병력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걸 책임을 통감해가지고서는 조금만 누가 옆에서 저 싫은 소리라도 하고 거들어줬으면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자살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쓰라린 참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400이시고 뭐 고지 그렇죠. 전투에 도움이 그 938 고지에 그 패전의 쓰라린 고통이 425 고지를 참 끝까지 사수하고 승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차찍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밖에 어떤 전투에 참전하셨습니까? 그 밖에 전투에 참전한 것은 그러니까 아까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안북도하고 이제 그 평남도하고 경계 지역인 그저 덕천 포위망에서 포위망 뚫면서 이제 그 일개중대 특경 그때 소위 때입니다만은 이제 그 특공대 중대장 임무를 맡아서 이제 포위망을 뚫고 나왔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영월에서 이제 그 저건 이미 옥동을 그 완동을 목표로 해서 저건 나갔는데 저게 후방에 보급로 차단 임무를 띄고서는 영월서 전면 방어죠. 전면 방어를 하고서는 저거 보급로를 차단하고서는 거기서 아주 참 치열한 또 전투가 합니다. 매봉산 전투는 언제요? 매봉산 전투가 바로 그 영월에 있는 매봉산입니다. 네. 양구는요? 양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대장 하면서 포로를 당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51년 5월 17일입니다. 네. 물론 이 전투하면서 여러 가지 것이기도 많이 봤지만 네. 5월 17일에 제가 포로 당해가지고 네. 6월 25일에 이제 그 아군 B24사단 정면에 제가 탈주해가지고 도망에 나왔는데 네. 이 탈주까지 이제 어떻게 포로됐습니까? 포로된 것은 이제 그 자은리 전투였었는데 중공군이 대대적인 그 공격을 감행해 와가지고 우리 3군단이 완전 포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포위망을 사선을 뚫고 다섯 오중체가 뜰다가 다 잡고 일제가 이제 손님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로 얼마 동안 포로됐었어요? 포로 기간이 그러니까 저게 5월 17일 날 석양에 포로돼가지고 제가 탈주한 것이 6월 13일 날 오후 1시경이 되는데요. 한 25일? 예, 약 25일 정도 가량. 이렇게 용케게도 뚫고 나오셨네요. 예, 뚫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 죽이고 나 죽는다. 네. 고깃값을 하고 죽는다. 이렇게 하고 맨주먹으로 이렇게 뛴 것이 참 오는 도중에도 이제 전방을 뚫다가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그때의 그 포로는 중공군에게 중공군에게 당했는데 예. 처음에 포로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저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아요. 네. 단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은 네.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 그 산골짜기 흐르는 그 물밖에 마실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4일간은 완전히 굶기려. 4일간 굶기니까 누가 힘이 안 빠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4일간 굶기고 나서는 오후 석양에 뭘 갖다가 주는 거에는 메주콩하고 네. 강냉이하고 네. 이걸 삶은 것을 한 줌씩 줘요. 한 줌씩 주는데 그 참 그렇게 뭐 어디 저 진수성찬입니까? 4일간을 굶고 나서 먹으니까 맛있게 그걸 먹었는데 네. 먹고 나니까 참 볼일을 보고 싶어요. 볼일 보고 싶은데 입에서는 들어갔으니까 볼일을 보고 싶은데 가서 앉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항문만 뒤져보지지 안 나와요. 저런. 속이 비어 있습니다. 피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네. 이런 그래서 그 그 참 목숨을 연명하신 게 천만다행이죠. 포로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때요? 글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저 포로 될 당시에 소대장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사병으로 가장 1등병으로 가장을 하고서는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1등병으로 가장하고 있다가 장교라고 발각이 돼서 이제 6월 8일 날 이게 장교 그룹에 이제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갔습니다만 그때 당시 전령이 연락병이 자기가 신던 양말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말려서 저 뒷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댕겼던 모양이에요. 상관에. 예, 저는 그 신은 거 바뀌니까 지가 신었던 양말이에요. 지가 신었던 양말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말려가지고 댕기다가서는 울면서 따라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탈주하시오면서 그걸 넣어줘. 야 이거 싫어, 너 신어. 그리고 그와만치 그 포로 생활 중에서. 예, 포로 생활 중에서도 우리 전우회라는 것은 예? 그 자기가 신던 양말을 빨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있다가서는 그 뒷주머니에다 넣을 적이 그 얼마나 참 눈물겨운 일입니다. 우리 국군의 정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정신이죠. 그게 우리 예? 국군의 자랑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나중에 그 전선에 배치돼가지고 탈주해가지고 어떻게 탈출해 나올 수 있었습니까? 탈주해 나올 수 있던 기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장교라 해가지고 원산 포로 수용소로 우리를 후송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일분 이제 그 야간 행군할 식량을 이제 제가 주머니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받았어요. 12사람 3일분 쌀을 제가 받고 이제 그 낮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서는 여하튼 기회만 있으면 뛰자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다가 있나 본 게 경계병이 인민군이 두 놈이 딱 그니 총을 옆에 놓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혼자 일어나서 공상을 하는 겁니다. 네. 저 창문으로 팍팍 써 죽이고 그 옷을 벗겨 입고 이러고 뛰면 어떠냐 하고서는 혼자 공상을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왜 안 자냐고. 이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근데 이가 막 여간 많지가 않지요. 이제 며칠간 비 맞고 그 옷 입은 그대로니까. 이 때문에 뭐 잠을 못 자서 그런다. 어서 잠자라고 말이야. 우리 밥 먹을 테니까 하고 이제 바로 숲에서 한 20m쯤 떨어진 지역에 이제 독립가고 있는데 거기 밥 먹으러 갔어요. 경계병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뛰었습니다. 저는. 많이 잡수라고. 너 밥 많이 먹으라 하고서는 뛰었는데 뛰다가 보니까 이제 제 혼자만 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를 이제 같이 있던 동료를 두 사람을 같이 따라 나오라고 하고서는 뛰었는데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 끌고 다 이렇게 해서 오면서 내가 만약에 비명을 지르든지 함성을 지르면 너는 피해라고서는 전방 이제 척구병으로 해서 이제 제가 나왔죠. 나오니까 한 30분 후에 가들 추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포로절직이 본명을 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가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김한중입니다만 거기서는 뭐라고 했는거는 김정진이라고 이제 그 가명을 썼고 저기 지금 저 여순가 어디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강서구가 이제 그 최기수라고 김영수라고 가명을 했고 그 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중대장 하다가 전사한 최원무 대위가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최기수라고 가명을 했고 그래서 어디로 탈출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탈주해가지고 나온 것이 공교롭게도 이 425고지 그를 통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425고지와 김대희와는 뭐 뗄 수 없는 인연이군요. 또 6월에 그것도 6월에. 6월 25일 날 새벽에 아군정면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포로됐던 건 몇 년도였습니까? 그것이 51년도죠. 51년도. 그게 전쟁 난 다음 해였군요. 예. 6.25 1년 또 예, 1년 예. 후에. 예. 김 선생님께서 군대에 들어가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제가 군대 가기는 언제 갔냐면은 이제 국방경비대 시대에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46년 4월 1일부로
국방경비대 제 3년대에 입대해가지고 네. 사병으로 있었어요. 아하. 예. 그동안 부상하신 데는 어디가 됩니까? 예, 부상은 뭐 그저 사소한 부상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뭐 부상이라고 들 수 있는 것은 뚝섬 전투에서 이 대대부 관통상. 다른 데는 어떤데? 딴 데는 뭐 지금 이 눈썹 안에도 여기 두 군데 수류탄 파편상 받은 소지장하면서 야간 공격하면서 파편상 받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소한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마크롬만 바르고 그냥 정군을 한 거죠. 네. 지금 여기 와 있는 저 김한식 저 친구도 뭐냐면은 그 부상을 당고도 구속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아하. 그게 뭐냐면은 같이 있던 사람들 떨어지기 싫어서. 그랬겠군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몇 년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56년 5월 31일부로 제대를 했기 때문에 네. 입편을 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그러니까 만 10년 2개월이죠. 제대 당시의 계급은 예, 대위였습니다. 대위. 예. 대위로 명예제대하셨군요. 예, 대위로 지금 제가 예편 지원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러셨군요. 제대 후에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제대 후에는 뭐 참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네. 사업에는 실패를 했고 네. 예, 그랬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경제를 배워야 할 그 여정에 그렇죠. 유괴 종구를 했기 때문에 경제를 몰라서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야죠.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지금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네. 집 부모님은 상당히 조언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전쟁 기간에는 결혼 안 하겠다 해가지고 54년에 결혼했어요. 휴전 후에. 네. 네. 그럼 수라의 자녀분은 몇이나 두셨어요? 예, 지금 제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 2남 4년을 두고 있습니다. 가끔 6.25 전투에 참가하신 얘기를 자녀분들에게 하십니까? 수시로 하지요.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이제 지금 어떤 얘기라고 보다도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처참한 이제 처참한 현상이라고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일선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 처참한 현상을 언제 봤냐 하면은 2차 이제 6.25 후퇴 다시 북진하면서 네. 저기 대관령 밑에 유천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봤는데 어떤 처참한 현상을 봤냐면은 우리 양민을 말이에요. 양민을 이 손을 뒤로 해가지고 이 포송으로 묶은 것이 아니고 철사로 갖다가 손가락을 딱 합쳐서 틀었어요. 벤치로. 아이고. 그 틀은 것만 또 모르거니와 그놈을 또 이마에다 대고서는 이렇게 해서 권총으로 사살을 했어요. 데리고 가다가 현장을 보셨어요? 끌고 가다가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것이를 받는 거에는 지금 뭡니까 소수랑. 네. 소수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모를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걸음을 이렇게 찍어내는 이렇게 세발 소수랑이 있어요. 네. 이걸로 갖다가서는 통을 찍어가지고서는 삼지창이라고. 네. 그렇게 찍고 이런 악랄한 비참한 행동을 하고 갔어요. 6.25 전쟁 북교에 남침이 있었던 지 벌써 35돌. 참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그날들이죠. 그 나날들 순간순간 우리의 땅에 한옵 한옵 모두가 다 피와 땀과 그리고 애국의 정신으로 참 휘말려 있는 그러한 귀중한 것인데 이때 무슨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싸울 적에는 나라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나라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다. 이런 정신이 없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만약에 6.25와 같은 만약에 전쟁이 발발된다면은 지금이라도 기꺼이 총칼을 들고 일선에 가서 싸울 만한 이런 용기가 지금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 건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역전의 용사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강산, 우리의 강토,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목숨과 그리고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6.25의 즈음에서 425고지 화천 수력발전소가 있는 그 댐을 마지막까지 사수한 한 용사, 여기 김한준 씨의 경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